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경매대행 그리고 경매교육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액 투자 가능한 부산 근린상가 경매물건 한 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부산 3호선, 4호선 W역세권 미남역, 미남역 인근입니다. 자, 미남역 보면은 여기 뭐 럭키 아파트도 보이고, 그리고 2021년 올해 연말에 입주 예정인 동네야, 그죠?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보이고 그렇죠. 자, 여기 보면은 반도브라 스카이뷰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초역세권이죠. 아파트는 1149세대입니다. 여기 아파트에 보면은 오피스텔 동이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 오피스텔 동에 상가, 그죠? 상가 2층 상가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되니 위치는 요 자리예요. 요 자리. 요 자리거든요. 그럼 우리 로드뷰를 한번 잠시 볼까요? 로드뷰로 이 정도에서 찍으면 보일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보이니까 어디냐면 여기 뭐 왁싱, 뭐 뷰티 이렇게 보이고 뭐 피아노라고 여기 보일 겁니다. 그래서 요 위치가 지금 경매에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은 위치는 봤고요. 그러면 상세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내용 볼게요. 자, 부산지방법원 본원 사건입니다. 부산에는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본원이 있고요. 저희 사무실이 거제동 본원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대 제송동에 동부지원이 있고, 그리고 강서구 명지에 있는 서부지원이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본원 사건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 타경의 5388대입니다. 자, 매각기일은 2021년 7월 6일 화요일 돼 있고요. 동래구 온천동 아까 봤죠? 반도보라 스카이뷰 오피스텔동의 2층이다. 그리고 전용 면적이 19.835평, 약 20평 됩니다. 전용 면적 20평이니까 작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감정가가 얼마 안 됩니다. 2억 3,800입니다. 자, 상가 같은 경우에 LTV 70% 적용하겠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자, 감정가 대비 70% 계산하면은 내 돈이 정말 얼마 안 들어가겠구나. 70% 대출 나오고 30% 내 돈이 들어갔는데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은 임차 보증금이 또 들어오게 되죠. 자, 그러면은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 보시면은 빨리 가셔서 지금 이제 법원에서 나오는 자료들 보면은 지금 임차인은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자, 저기 임대차 시세하고 지금 임대차 시세하고 반드시 그죠? 동일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더 오를 수도 있고 더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내가 만약에 이 임차인하고 그 동일 조건으로 꼭 그 임차인하고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낙찰받고 기존 임차인하고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동일 조건으로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인근 빨리 임장 가셔가지고는 얼마 정도의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공실이 있는지 없는지 빨리 파악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여튼 감정가 2억 3,800으로 해서 지금 경매 1차가 7월 6일입니다. 자, 매각 물건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건물은 24층 중에 2층입니다. 오피스텔 24층 중에 2층 상가입니다.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냐면은 여기가 아까 약 20평 정도 됐었죠. 전용 면적이 20평입니다. 자, 그런데 그거를 나눠서 이렇게 임대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2개호로 자체 구분하여 이용 중이다. 그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자, 여러분 보면은 상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여기가 도로라든지 복도라든지 이럴 때 이왕이면은 이렇게 가로로 긴 거, 그래서 도로나 복도에 면하는 이 부분이 이게 이제 길면은 이렇게 분할하기가 상당히 좋죠, 그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한번 우리가 그 다음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 볼게요. 2007년 6월 18일 날 소유권 이전 매매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 동일한 날짜에 근저당 설정됩니다. 부산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채권 최고액 2억 4천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12년도 4월 24일 근저당 또 냅니다. 2억 4천. 상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무슨 근저당이 여기 2억 4천 있고 또 부산은행에서 2억 4천 또 해주니까 이렇게 되는데 여기 소유자가 개인입니다. 최모 씨 돼 있는데 첫 번째 근저당 같은 경우에 2억 4천. 자, 여기는 물론 2억 4천을 다 해준 거는 2억 정도 빌려줬겠죠. 120% 정도 잡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개인 명의로 해서 한 거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2012년도 2억 4천 근저당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대출입니다. 이 사람 이제 그러니까 법인이 어떤 회사가 이제 채무자로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거든요. 간혹 이런 등기부를 보면은 댓글로 질문들이 들어옵니다. 소장님, 뭐 이렇게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시세가 얼마 안 되는데 대출이 이렇게나 많이 나가요? 하는 경우에
그래서 순수하게 이거는 위에 건 담보대출이고 밑에 거는 이제 사업자 대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튼 뭐 별 해당 사항은 없어요.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가끔 물어보시길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압류들 쭉 들어오고 그랬는데 2020년 7월 27일 날 제일 위에 있는 부산은행에서 경매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죠? 그 뒤에 이렇게 되는데 말소 기준 등기 찾습니다. 늘 그죠? 어떻게 해요?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 등기, 경매 개시 등기 중에서 근저당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됩니다. 2007년 6월 18일이 말소 기준 등기. 그죠? 자, 그 밑으로 쭉 있는 게 얼마든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다 여기서는 소멸 대상입니다. 그래서 등기부상에 뭐 채무가 등기부상에 지금 기재되어 있는 전소유주의 채무가 매수인에게 즉 낙찰자에게 인수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등기부상으로는 하자가 없고 말소기준 등기는 찾았고 그러면 임차인 관계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임차인 관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소기준 등기 부산은행의 근저당 2007년 6월 18일 우리 찾았습니다. 아까 분리해가지고 두 개 호실로 나눠가지고 이제 임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권모씨, 최모씨 있습니다. 그래서 점포 좌측 204 편의상 204-1호 그 다음에는 뭐 최모씨는 우측을 사용하는데 204호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 한 사람 2017년 또 한 사람은 2020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1000만원에 50만원, 1000만원에 60만원 되어 있습니다. 2017년, 2020년 말소 기준 등기는 2007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다 대항력은 없습니다. 대항력 없고요. 자, 보니까 권모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죠? 확정은 안 받았고 배당 요구는 했고요. 그리고 최모 씨 같은 경우에는 확정도 받았고 배당 요구도 했고 뭐 그렇습니다.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배당받을 가능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튼 1000만원에 50만원, 1000만원에 60만원 있습니다. 합하니까 2000만원에 110만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지금 현재 감정가를 가지고 한번 수익률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억 3,800입니다. 세금은 빼고요.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억 3,800이고 월 110만원이 들어옵니다. 월 110만원, 110만원 곱하기 12달, 그죠? 12개월 하니까 1320만원이 들어옵니다. 1년에 월세가 1320만원이 들어오고요. 아까 2억 3,800이었습니다. 그죠? 2억 3,800인데 보증금이 2천만원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천만원 빼면은 어떻게 됩니까? 2억 1,800이 되겠죠. 그래서 1320만원 나누기 2억 1,800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억 1,800 하니까 어떻게 해요? 6.05%. 예, 6%가 살짝 넘습니다. 자, 이러면은 이거는 1차 입찰 들어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물론 이 임대 현재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요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보다 월세를 더 받을 수도 있다. 공실도 전혀 없고 뭐 내보내도 이거보다는 조금 더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수익률은 더 올라가는 거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지금 요 이제 관심이 있으시면은 이렇게 항상 법원에서 나오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얼마, 월세 얼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얼마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게 중요하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현장 가셔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분석은 끝났습니다. 그죠? 등기부상으로 전혀 하자가 없었고 임차인도 두 사람이 있긴 한데 어떻게 해요? 대항력은 없습니다. 대항력 없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들어있는 보증금 차임을 가지고 감정가를 가지고 그래서 감정가 기준에서 어떻게 해요? 수익률 계산을 하니까 6%가 넘습니다. 이 상태로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게 유찰이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임차인들 배당 제가 못 받을 것 같습니다. 했습니다. 그럼 배당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 배당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려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그죠? 임대차 보호법. 자, 임차인, 뭐 아파트라든가 빌라라든가 하는 거죠. 주거 임차인도 있고 이런 상가 임차인이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 한번 열어보기 전에 자, 그러면은 여기 이 등기부에서 최선순위 물건이 2007년도 6월 18일 근저당이었습니다. 2007년 6월 18일 기준으로 해서 부산광역시 아닙니까?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조견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2년 11월 1일부터 2008년 8월 20일 사이에 들어갑니다. 2007년도니까. 그리고 광역시는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은 환산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이하일 때 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를 받으려면은 환산 보증금이 3천만 원 이하일 때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아까 임차인 이렇게 둘 있었습니다. 그죠? 뭐 1,000만 원에 50만 원, 1,000만 원에 60만 원 그랬죠. 환산 보증금이라는 거는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 그러면은 한 사람은 뭐죠? 1,000만 원 플러스 5천만 원, 6천만 원. 한 사람은 1,000만 원 플러스 뭐 6천만 원, 그러니까 7천만 원. 뭐 6천만 원, 7천만 원 되니까 3천만 원 이하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확정을 받으면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 그저 보호법 적용 대상은 환산 보증금이 1억 5천 이하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그 범위에는 들어가지만 한 사람은 그저 아예 확정을 안 받았으니까 우선 변제권도 없는 거고, 그리고 한 사람 받은 사람도 날짜가 너무 뒤어서 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예상 배당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배당표입니다. 자, 지금 감정가 그죠? 2억 3,800입니다. 1차 감정가에 낙찰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경매 비용 357만 2천 원입니다. 실제 배당할 금액은 2억 3,442만 8천 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부산은행 채권 최고액 2억 4천, 2억 4천 있었죠. 예, 그런데 자, 이거 뭐 부산은행도 다 못 받습니다. 그죠? 부산은행이 다 받아야지 그 다음 날짜 그죠? 확정받은 임차인 한 사람 있었습니다. 네, 그 사람이 순서가 될 텐데, 그래서 임차인들은 배당을 전혀 못 받습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이 고려를 하실 점 뭐냐면은 이 임차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한다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뭐 지금 법원 자료에 나와 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영업이 잘 안 돼서 문을 닫고 그죠? 장사 그죠? 종료하고 그냥 어디론가 가버렸다. 자, 뭐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뭐 짐은 가득, 그 집기류는 그대로 있다. 이러면은 명도 비용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관리비도 잔뜩 밀려 있다. 이러면은 관리비, 미납관리비에 대해서도 매수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장을 가시면은 미납관리비 확인하시고, 그죠? 그리고 임대차, 그죠? 얼마 받을 수 있을지, 그죠? 중개업소 통해서 확인하시고, 그리고는 지금 임차인들이 영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 되는지도 보시고, 임차인 만나서 의사가 임대차 계약할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은 이거 끝나면은 뭐 있을 만큼 있다가 다른 데 어디 그냥 옮겨갈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본인들도 입찰에 참가할 생각이 있는지, 물론 그걸 다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하지만은 그래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는 게 안 들어보던 것보단 낫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이런 물건 소액으로 가능한 뭐 지금 뭐 2억 얼마니까 대출 70% 받고 아까처럼 뭐 2천만 원, 1천만 원, 1천만 원, 또 따로따로 뭐 이렇게 해서 1천만 원, 1천만 원 이렇게 있으면 2천만 원 들어오고, 그러면 내 돈이 얼마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월세 받아서 이자 내고도 그러면 그런 레버리지를 이용했을 때 수익률 같은 것도 한번 계산,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시고, 네,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은 현장 가셔서 조사해 보시고 그리고는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어떤 상가, 이제 비주거용 물건에 대해서 제가 매주 목요일 멤버십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주거용 물건, 좋은 물건 찾아서 추천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분석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가, 뭐 토지, 뭐 아파트형 공장 아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건 추천받고 싶으시면 멤버십 가입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는 뭐 주거용 물건이라든가 일반적인 어떤 권리 분석, 명도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까지, 제가 이제 유튜브 시작하고 만 2년이 딱 됐습니다. 그동안 수백 개의 강의를 올려놨습니다. 쭉 들어보시면은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내용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기본적인 아주 까다로운 그죠? 권리 분석, 그리고 명도, 그리고 혼자서 그죠? 법적 절차 밟는 방법, 그리고 뭐 유치권, 그리고 뭐 지분 아주 다양하게 올려져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